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0월 10일 오후 경기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저희 방송 찾아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 인사 먼저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시작하기 전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구독이라든지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도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경기 분석표라든지 아니면 주목할 만한 탑4에 대한 경기들 체크해 보고 싶으신 형님들은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을 드려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최근의 흐름은 커뮤니티 가시면은 조금 상세하게 나와 있기 SJBB님 추천 때문에 커뮤니티 감사합니다. 확인하셔서 가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 참여 부탁을 드리겠고요. 오늘 오후는 총 3가지 경기 KBO 하나, KBL 하나, A매치 하나 총 3가지 경기를 분석 준비해 왔기 때문에 한번 잘 들어보시고 자기 분석이랑 맞춰보시면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3가지 경기 빠르게 진행하고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먼저 살펴볼 경기는 SSG랑 삼성 경기 먼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SSG 입장에서는 어제 1차전이 굉장히 많이 아쉬웠을 거예요. 이제 화이트가 부진을 했고요. 화이트가 부진을 했고, 그 다음에 생각보다 이제 최원태가 되게 잘 던졌거든요. 이 친구가 이제 호투를 가져가면서 경기를 결국에 5대2로 삼성이 1차전을 잡아낸 상황이었고, SSG 입장에서는 오늘 경기 김건우가 등판을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2차전도 사실 장담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화이트가 부진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용병 한 명 더 있는 친구도 이제 장염이라고 했나? 어쨌든 상태가 지금 안 좋대요. 그러다 보니까 김건우가 오늘 등판을 합니다. 자, 이번 시즌 총 35번의 경기에서 66이닝 동안 1.5의 WHP와 3.82의 ERA. 나쁘지는 않았어요. 나쁘지는 않았는데 이닝 대비했을 때 볼실에 대한 리스크를 가져가는 선수이다 보니까 조금 안정감 자체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안정감 자체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게다가 이 김건우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은 좌타자 만났을 때 POPS가 몇이죠? 0.830. 그래서 볼질하다가 큰 거 한 방 맞고 장타 맞고 대량 시점 가져가는 이런 레파토리가 꽤나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유감스럽게도 삼성 같은 경우에는 좌타석에서의 뎁스와 밸류가 모두 뛰어납니다. 김성윤이라든지 구자우, 디아즈, 김영웅, 김지찬 이런 좌타석에서 밸류가 높은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이 김건우가 가장 까다로워하는 팀이 이런 삼성이라든지 LG 같은 팀을 만났을 때 좀 까다로워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삼성의 야수들의 이제 선구 능력도 많이 올라오는 구간에다가 결국에 이 김건우에 대한 볼질이라든지 삼성이 가져가는 펀치 능력을 감안해 봤을 때 한 방에 좀 터질 수도 있는 가능성을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말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 실제로 이 김건우가 삼성전 나와서는 9.2 동안에 7자책 6.75의 ERA 기록하면서 조금 많이 약했었죠. 많이 약했었고, 이거 지금 SSC가 또 하나 아쉬운 게 뭐죠? 또 하나 아쉬운 거. 최근에 이제 야수들에 대한 집중력 자체도 많이 떨어져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5게임에서 실책이 몇 개냐면은 실책이 지금 9개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실책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김건우의 볼질 플러스 이 SSG의 실책이라고 한다면은 순식간에 와르르르 무너질 수 있는 경우의 수도 조금 오픈해 두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오늘 SSG의 운영 자체가 많이 좀 불안하다. 실점에 대한 억제가 안 되는 경기라고 한다면은 SSG의 강점이 좀 사라지는 경기가 될 가능성도 열어두겠습니다. 열어둘 수 있도록 하고요. 근데 오늘 아마 SSG는 김건우에다가 문승원까지 1+1으로 쓸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승원도 어제 1.2이닝 투가 있었다 보니까 전체적인 투수 운영 난이도가 조금 높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상황이죠.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삼성의 선발은 가라비토가 등판합니다. 150kg짜리 패스볼에다가
싱커,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까지 다양한 레파토리 보여주면서 타이밍을 뺏는 이런 밸류가 높은 자원인데, 이번 시즌 SSG 만나서도 7이닝 동안 피안타 3개, 볼넷 없었고 무실점, 완벽한 모습을 보여준 기억이 있었거든요. 특히나 이 SSG가 타이밍이 조금 아쉬운 구종들이 뭐냐면은 밸류가 높은 뭐 브레이킹 볼이라든지 뭐 요런 공들, 이 가라비토가 던질 수 있는 커브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더에 대해서는 SSG가 타이밍을 잘 못 맞출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선발 싸움에 있어서 삼성이 마진을 남겨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그리고 가라비토가 이 삼성의 지금 약점이 뭐냐면은 불펜 구간인데 최대한 긴 이닝을 끊어주면서 어쨌든 이 불펜에 대한 리스크까지도 좀 줄여줄 수 있는 경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뭐 삼성 승에다가 일방적인 승리 가능성 아니면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 SSG에 대한 득점에 대한 기대값 자체가 좀 낮을 거라는 예상이 좀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삼성 승에다가 그 다음에 일방적인 경기 가능성, 그 다음에 저득점 가능성까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다음 경기 볼게요. 자, KBL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노랑 이제 LG 경기 살펴보도록 할 텐데, 뭐 이 경기도 사실 LG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이 LG 같은 경우에는 순수 뎁스라든지 아니면 뭐 밸런스라든지 대인 방어 능력이라든지 전체적인 지표가 굉장히 좋은 팀은 맞아요. 기대값 자체가 높은 팀은 맞거든요. 자, 다만 이 홈팀 손호는 직전 경기 누구를 잡고 왔죠? SK를 잡고 왔습니다. SK 상대로 이제 승리를 가져갔었고요. 1승을 챙겨왔고요. 부진하던 이 야투 기대값 자체가 점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다가 뭐 이정현이라든지 캔바오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나이티까지 조금 야투가 터져주는 모습을 보여줬다 보니까 기대값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 야투 성공률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요소는 있거든요. 근데 제가 LG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상적인 수비가 발동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은 LG의 우세를 볼 수 있는 경기인 건 맞다고 봐요. 상성의 LG가 더 좋은 건 맞거든요. 다만 지금 LG 같은 경우에는 실점에 대한 억제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1차전 SK 만나서 털리고 왔었고요. 그 다음에 2차전에서도 이제 DB 상대로 3점 차 진짜 똥줄 승리 가져왔었죠. 그래서 지금 실점에 대한 억제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디펜시브 레이팅이 몇이죠, LG가? 두 게임 동안? 지금 두 게임 동안 디펜시브 레이팅이 109.7을 기록하면서 리그 8위까지 많이 떨어져 있는 구간에다가 3점에 대한 허용률이 40.4% 기록하면서 리그 전체 7위까지 떨어져 있는 구간이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저는 사실 뭐 나이트라든지 캔바오라든지 이정현이라든지 그다음에 스팟업 자원인 뭐 정희재라든지 오늘 LG 수비에 꽁꽁 묶이는 그림이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게다가 LG가 원정에서 게임을 가져갔을 때는 실점률 자체가 뭐 지난 시즌도 그렇고 지지난 시즌도 그렇고 올라가는 모습까지 감안해 줬을 때 LG의 컨디션 게다가 원정이라는 이런 리스크까지 감안해 봤을 때 손호의 화력이 조금 유지가 되는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근데 이제 LG 같은 경우에도 뭐 다행인 점이라고 한다면은 외곽에서의 지표는 나쁘지는 않거든요. 3점 성공률이 나쁘지는 않은데 다만 이 LG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이 2점 라인에서 가져가는 뭐 마레이라든지 뭐 타마요라든지 뭐 이런 친구들이 가져가야 되는 이 득점에 대한 지원이 잘 안 되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거 접전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상성은 지금 LG가 좀 더 좋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서도 지금 정상적으로 LG의 수비가 잘 안 되고 있는 구간이라고 한다면은 결국에 접점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뭐 손호 같은 경우에도 수비에 대한 지표가 좋은 팀은 아니고 LG도 최근에 이제 수비가 잘 안 되고 있는 데다가 원정이라는 리스크까지 가져간다라고 한다면은 접전 다득점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겠느냐.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손호가 당연히 역배겠죠. 손호의 플랜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손호가 아예 역배를 가져갈 수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비벼보는 경기는 나와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손호 플랜이라든지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매치업 일본이랑 파라과이 A매치 살펴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이거 이제 일본 승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이 좀 가능성을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많이들 보실 것 같은데 일본이 좀 최근에 경기력이 좋지는 않았어요. 최근에 뭐 멕시코라든지 미국 원정 가서는 계속해서 득점이 없었던 상황이었고 이렇게 득점에 대한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다면 파라과이가 수비가 나쁘지 않은 팀이다 보니까 저득점을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마인드맵이 좀 펼쳐질 수는 있다고 봐요. 다만 이 일본 같은 경우에도 홈에서는 최근 5경기에서 16득점 1실점 공격과 수비에서의 밸런스가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지금 좀 높은 점유율을 가져갈 거고 뭐 미나미노라든지 뭐 쿠보라든지 마에다라든지 뭐 사노라든지 코어들의 경기력이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일본이 오늘 홈에서 가져가는 경기라고 한다면은 이 스이타 스타디움에서 가져가는 경기라고 한다면은 득점에 대한 지원이 어느 정도 된다고 봐요. 뭐 아예 꽁꽁 묶이는 그림이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자, 반면에 원정팀 파라과이입니다. 파라과이는 기본적으로 수비에 대한 이런 좀 준비를 많이 해올 거예요. 수비 위주로 스탠스 가져가다가 이제 측면 역습으로 기회를 노려주는 뭐 고메지라든지 뭐 소사라든지 이런 친구 이용하면서 역습 위주로 경기를 풀어갈 텐데 다만 이 파라과이 같은 경우에도 원정에서 가져가는 경기에서는 시점률이 많이 올라갑니다. 뭐 수비가 좋은 팀인 건 맞지만 원정에서에 대한 시점률이 많이 올라가는 팀이다 보니까 뭐 이동거리도 있다 보니까 일본이 기본적으로 좀 유리한 상황에서 경기를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요거는 일본이 충분한 화력을 보여줄 거고 파라과이는 따라갈 수 있는 화력이 조금 부족할 거고 그러다라고 한다면은 일본의 승 가능성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일본이 홈에서 가져가는 경기이다 보니까 그동안 홈에서 보여줬던 퍼포먼스 자체가 워낙에 뛰어난 팀이다 보니까 요거는 그냥 일본 승리 가능성 정도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양 팀이 체급에서의 차이도 분명히 납니다. 선수들 개개인의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일본 승리 가능성 정도만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3가지 경기 한번 심플하게 살펴봤고요. 뭐 자기 분석과 저의 분석을 조금 맞춰보시면서 뭐 제가 100% 답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맞춰보시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저의 분석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라고 하신다면은 유튜브 형님들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크크디 740428님 추천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어 보겠습니다. 형님들, 유튜브 형님들 고생하시고 내일 뵐게요. 내일 뵙겠습니다. 빅공호사